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국컴퓨터고요. 한국컴퓨터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는 이제 94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2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표면실장 전문 업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표면실장이라는 거는 위탁받은 PCB의 주요 부품을 고정해서 PBA 형태로 조립하는 공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 한국컴퓨터는 이 표면실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삼성 TV PC용 퀀텀 LCD 모듈과 LS 일렉트릭향 산업용 인버터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앞서 두 개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되고 있는 이 OLED PBA를 주려고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이 한국 컴퓨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의 OLED 적용 제품이 7년 만에 기존 아이펜에서 아이패드로 확대가 됐고 또 24년 아이패드 프로의 OLED 적용 시작을 해가지고 25년도부터는 아이패드 일반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 폴더블과 이제 미니 시리즈 그리고 맥북 그리고 PC 중에서도 이 애플 전체 라인업에서 이 OLED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컴퓨터가 최소 3, 4년간은 유의미한 실적 선장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 컴퓨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한국 컴퓨터는 이 애플량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 애플이 OLED를 적용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한국 컴퓨터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낮은 수익성 문제가 향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는 본격적으로 2차 성장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도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는 현재 애플량 물량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애플이 얼마나 많은 패널을 팔고 있고 또 전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표를 보게 된다면은 모바일 OLED 출하 동향, 스마트폰 세터 업체별 수요 동향인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각 회사들이 나와 있고 이제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은 패널이 나왔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샤오미, 하웨이, 오포, 오너, 비보 등 이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판매부터 출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보 같은 경우는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가 늘어났고 오너는 약 한 2.5배, 3배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늘어났고 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5배, 하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배 정도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2.5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2분기와 2024년도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약 비슷한 수치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현재 중국 업체들이 많은 OLED를 출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 시장에서는 하웨이에서는 이 하이엔드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가 됐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20달러 이하의 저가 플렉시블 OLED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OLED 패널 출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는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패널 출량이 소폭 줄어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2분기에 비해서도 약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애플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이 저가 OL 플렉시블 OLED 패널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애플은 상반기 아이폰 OLED 수요가 전년 동기보다 약 19%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애플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가 하반기쯤에 다시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플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2분기가 이제 조금 줄어든 거는 약간 한순간의 이슈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플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컴퓨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뿐만 아니라 애플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애플이 얼마나 많은 패널을 출하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컴퓨터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 3,700원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와서 약 7,000원 조금 안 되게 올라왔고 그 뒤에 조금 눌림이 오면서 5,000원 부근까지 왔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 오게 되면서 반등이 왔었고 이 기점으로부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8,380원까지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격이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가격이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땅하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나아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매수 거래량보다는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저점을 침범하지 않은 이상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매물대 부근인 6,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게 된다면은 6,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고 여기서 이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인 이 8,38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6,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5,5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하자면 한국 컴퓨터는 이제 표면 실장 즉 SMT 기업으로서 현재 삼성과 LS 일렉트로닉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물량을 받음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매출 동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컴퓨터는 이제 2차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어가지고 매출액이 23년도 대비 소폭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이슈를 보기보다는 이 OLED 패널이 얼마나 많이 출하가 되고 있고 특히 애플이 얼마나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